안녕하세요. 이충호입니다. 오늘은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외국어를 배우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보통 어른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 글이라든지 책을 읽기를 원하죠.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신이 배우는 외국어로 어떤 것을 읽어야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도와줘야 하죠. 어른들이나 아이들도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는 분야의 소재를 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 생각해 보죠. 교재 속에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재 속에 있는 표현들이나 단어들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우리에게 재미가 있었는지, 우리가 얼만큼 그 표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교재 속에 기초 표현이 있어서 그대로 따라서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우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표현을 제대로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표현을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우리에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깊은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 표현에 대해서 흥미가 있고 관심을 가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 표현이 우리에게 흥미가 있으려면 단순히 하나의 문장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이 어떤 재미난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야기를 통해 외국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죠. 우리가 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동화책을 읽었던가요? 그렇게 수많은 그림책과 동화책을 보면서 읽기와 단어를 많이 향상시켰을 겁니다. 전래동화라든지 그리고 백설공주 이런 것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한국어를 더 많이 잘 배울 수 있었거든요. 외국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배우는 외국어를 우리가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처음에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대부분 다 평균적으로 비슷합니다. 남자아이들은 모험적인 이야기를 좋아하고 여자아이들은 로맨스가 들어간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점점 자랄수록 이 취향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만약 정말 더 효율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게까지 잘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가 좋습니다. 전래동화에서 여후 이야기라든지 돼지 삼형제 그런 경우의 이야기를 책으로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통해 배운 표현들은 우리가 직접 일상생활에서 직접 사용할 기회가 적습니다. 따라서 곧 잊게 되죠. 이 말인즉슨 전래동화 이야기를 통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래동화를 아주 많이 반복해서 읽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우리 생활과 밀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일수록 아주 좋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사용하고자 하는 표현이라든지 단어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리더스 시리즈 이런 이야기들은 그런 점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소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관련된 단어와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죠. 이야기를 읽을 때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읽고 듣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가장 쉬운 연습 방법은 큰 소리로 따라 읽는 것이죠. 큰 소리로 크게 따라 읽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이야기의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만 하죠. 그리고 자신이 크게 따라 읽을 때는 자신의 발음이 정확한지 주의하면서 큰 소리로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이야기를 한 문장 한 문장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읽어야만 합니다. 빨리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책을 듣고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글을 보지 않고 어떤 일이 발생되었는지 자신이 직접 자신만의 단어로 정리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좋은 연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스피킹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읽은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외국어를 잘 배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운 것과 거리가 멉니다. 학교나 학원에서는
새로운 단어를 주어주고 단어를 외우게 하고 그리고 문법을 설명해 주죠. 그리고 아주 짧은 토막의 글을 읽고 독해 연습도 합니다. 이런 방법이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다루는 교재들은 대부분 나와 관심사가 멉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또 스스로 복습하고자 하는 동기가 약하죠. 학습자가 스스로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라면 오늘 읽은 것을 다음에 한 번 더 읽고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한 번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표현을 다시 접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단어를 또 배우게 되기 때문이죠. 학습적 목적으로만 치우친 글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글을 다시 읽기를 싫어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교재와 만화 어느 것을 읽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만화를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만화가 더 재미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루한 어학 교재를 공부하는 것과 재미있는 이야기 글을 읽는 것은 실로 엄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루한 교재는 우리가 다시 복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한 번 더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읽을 수도 있죠. 따라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소재로 공부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소재의 레벨이 나의 레벨과 비슷할수록 정말 좋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아무리 자신이 좋아하는 소재의 이야기라도 계속해서 읽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신의 레벨과 비슷한 자신이 좋아하는 소재의 이야기로 두루두루 읽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이야기 속에서 중첩되는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단어와 표현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굳이 단어를 암기하려 하지 않고서도 여러 단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관심을 가지는 분야의 소재를 꼭 찾아서 공부해 보세요.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속도를 2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효율적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